일본은 현대적 아름다움과 전통적 가치를 독특하게 조화시키며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본의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은 정교한 요리, 장엄한 후지산, 그리고 초고속으로 달리는 신칸센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방문객들은 독특한 문화를 접하고 현지인과 함께 온천에 몸을 담그거나 활기찬 전통 축제에 참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여행객들이 알아두어야 할 잘 알려지지 않은 이면도 존재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문신이 있으면 공중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으며 화장지를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주인님이라고 불러주는 독특한 메이드 카페가 있으며 껴안고 잠을 자주는 사람을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에 관한 무섭고 독특하며 흥미로운 사실 21가지를 소개합니다. 문신이 있으면 공중 목욕을 해서는 안 된다. 일본에는 온천이 매우 많지만 이곳을 이용할 때 일본인들은 수영복이나 비키니를 거의 착용하지 않고 대부분 나체로 입욕합니다. 그러나 문신이 있다면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시설에서는 문신이 있는 관광객의 입장을 아예 금지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공중 목욕탕과 온천은 문신이 일본의 범죄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신이 있는 사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여러 공공시설이 문신을 금지하는 이유는 조직폭력배를 해당 공간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일본 관광청이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호텔의 절반 이상이 문신이 있는 고객의 공용 목욕시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목욕탕의 종류나 주인의 규정에 따라 예외가 존재합니다. 도시에서 운영하는 노천탕이나 공영 온천은 상대적으로 문신에 관대한 편입니다. 일부 지역의 공중 목욕탕 역시 문신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방문하려는 장소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거나 방수밴드로 문신을 가리는 것입니다. 수영장이나 체육관은 수영복이나 가운으로 문신을 가릴 수 있다면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 영상 산업. 일본은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사회로 알려져 있지만 합법적인 성인 오락 산업이 존재합니다. 다만 도덕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거나 흐릿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우회하기 위해 일본의 성인 영상 감독들은 배우 간 실제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액체를 강조하는 촬영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2015년 기준 일본에서는 약 2만 편의 성인 영상이 제작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온라인과 불법 유통 영상을 포함하면 그 수는 3만 5천 편에 달합니다. 이는 매일 약 100편의 성인 영상이 제작되며 한 달에 약 4천 편이 새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성인 영상의 제작비는 할리우드의 수십억 규모 영화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준입니다. 일본 성인 영상의 가장 특별한 점은 모든 성적 장면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행위가 촬영되기 때문에 업계는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배우는 각 장면 촬영 전 철저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 성인 영상에서는 연기력보다는 외모와 신체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배우들은 촬영 중 결점을 가리기 위해 메이크업이나 의상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몸매를 갖추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젊은 일본 남성들이 여성에게 관심이 없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들은 초식 남성이라고 불립니다. 메이드 카페. 이 나라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직원들이 메이드 복장을 하고 손님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메이드 카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색다르고 재미있으면서도 다소 독특한 이 카페들은 일본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메이드 카페는 모든 직원이 여성으로 구성된 테마형 레스토랑입니다. 이들은 만화 속에서 본 것 같은 메이드 복장을 입고 손님을 주인님이나 아가씨, 공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카페 내부는 마치 애니메이션 속 장면처럼 꾸며져 있어 바깥의 복잡한 도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입장하면 한 메이드가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주인님,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처음 방문한 손님에게는 주인님 인증서가 주어지며 이는 카페 안에서 메이드들의 주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적립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올라갑니다. 음식이 나오면 메이드는 테이블 옆에 무릎을 꿇고 서빙하며 커피에 크림과 설탕을 넣어주거나 스무디를 직접 섞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손님은 음료를 즐기거나 메이드와 함께 게임을 하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메이드 카페에 가보고 싶나요?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성 성인 영상 배우가 남성 배우보다 훨씬 많다. 여러 일본 잡지들은 일본 여성 200명 중 1명이 성인 영상에 출연한 적이 있다는 주장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년 약 6천에서 7천 명의 새로운 여성 배우가 성인 영상 업계에 들어옵니다. 2015년 한 매체는 작가 나카무라 아스히코의 말을 인용해 매년 약 7천 명의 미녀가 이 업계에 합류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성인 영상 업계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일본의 유명 소설가로 자신의 책과 잡지 기사를 위해 수백 명의 배우를 직접 인터뷰한 바 있어 이 수치는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학력 역시 배우 선발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거나 교사 또는 간호 관련 학위를 가진 여성은 업계 진입이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또한 음악 그룹에서 활동하던 유명 인물이 이 업계로 전향하고자 할 경우 우대를 받기도 합니다. 성인 영상 출연료는 높은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만큼 거대한 수익은 아닙니다. 배우가 유명하고 인기가 높을수록 출연료도 따라 올라갑니다. 나카무라 작가는 여성 배우의 일당이 약 $300 수준이며 최상위 배우는 하루 $6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성인 영상 업계에는 10,000명이 넘는 여성 배우가 있지만 이들을 상대하는 남성 배우는 겨우 70명뿐입니다. 이 엄청난 격차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 배우들은 매우 높은 빈도로 작품을 촬영해야 합니다. 일본의 남성 성인 영상 배우는 경력 동안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작품에 출연하게 됩니다. 포옹을 대여할 수 있다. 일본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오로지 당신을 편안하게 안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한 번만 이용할 수도 있고 장기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며 보통 30분에서 4시간 사이로 구성됩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우 독특한 서비스라 많은 방문객들이 흥미롭게 느끼곤 합니다. 도쿄 아키하바라 지역의 오래된 건물 3층에는 이러한 포옹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외롭고 성적인 요소 없이 단지 아름다운 여성 옆에서 함께 잠들고 싶은 남성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색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입장료는 3,000엔이며 20분 동안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잠들고 싶다면 추가로 3,000엔을 더 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품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을수록 비용도 증가합니다. 쉬는 시간을 6시간 혹은 10시간, 즉 하룻밤 수준으로 연장하고 싶다면 각각 30,000엔과 50,000엔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고객들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과 같은 침대에 누워있기 위해 1시간당 약 6,000엔을 내는 셈입니다. 전국 곳곳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온천, 일본을 떠올릴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온천 문화입니다. 이는 해가 뜨는 나라의 특색이자 전통적인 휴식 방식으로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천 개의 자연 온천은 방문객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신토와 불교 신앙과도 깊이 연결된 의식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 온천은 함유된 광물 성분, 지리적 위치, 그리고 함께 운영되는 전통 여관의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방문객들은 취향이나 날씨에 따라 실내 혹은 노천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즐기는 노천탕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휴식감을 제공하죠. 또한 일부 온천은 남녀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남녀 혼욕을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더불어
온천마다 지켜야 하는 전통적인 예절이 있는데 탕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는 것,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수건을 물속에 넣지 않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외국인은 환영받지 못한다.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사회에서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일본인은 관광객이든 이민자이든 외부인에게 크게 친절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길모퉁이에 서 있기만 해도 주변 주민들의 시선을 받기 쉽습니다. 전체 인구의 98%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외모가 다른 외국인은 금방 눈에 띄게 됩니다. 외국인은 대체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마련입니다. 실제로 기차나 버스에서 일본인들이 외국인 옆에 앉지 않으려는 장면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붐비는 대중교통 안에서는 외국인이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게다가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한 상점에서 외국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집주인들은 외국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국적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명확한 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외국인은 국적이나 서양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정부 서비스나 구직 기회조차 거부당하는 일이 흔합니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일본의 외국인 차별 태도는 교육 분야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국내 학교들은 외국인 학생을 가르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교사에게 부담이 된다고 느끼면 입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만 명의 일본 국적이 없는 아이들이 단지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작고 임대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만화나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문화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실제 일본의 생활, 특히 주거 환경은 미디어에서 보이는 화려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나 재팬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TV에서 종종 보이는 넓고 쾌적한 공간과 달리 실제 일본의 주택, 특히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 작고 임대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일본에서 집을 임대하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적합한 부동산 중개업체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매달 제때 월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증인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일본인 친구나 친척이 계약 위반 시 월세를 대신 책임질 사람이어야 합니다. 월세 외에도 보증금과 중개 수수료 같은 초기 비용을 선불로 내야 합니다. 포털 온라인에 따르면 활기차고 비용이 높은 도시인 도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아파트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매우 작은 아파트들이 소개되었는데 작은 방들을 층층이 쌓아 올린 구조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낼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임에도 월세는 저렴하지 않아 전기와 난방을 포함해 월 600달러 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나라. 30년 넘게 일본은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환경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나 일부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일본은 매우 부드러운 화장지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었고 이는 원시림 감소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목재를 종이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과 산업 폐수가 토양에 스며드는 문제를 일으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제조업체는 종이의 흰색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품질이 더 좋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 폐지를 재활용하면서 탈색 화학물질과 석분을 첨가하는데 이는 사용자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을 중시하는 일본에서는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화장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생 설비 브랜드가 다수 존재합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인들은 화장지 대신 비데를 널리 사용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전자식 비대 기능을 갖춘 스마트 병기는 일본 가정에서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존 병기에 다기능 세정 장치를 결합한 형태로 앞세정, 뒷세정, 여성세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부 제품은 좌석을 데워주거나 추운 계절에 따뜻한 물로 세정해주며 세밀하게 설계된 노즐과 조절 가능한 수압으로 부드러운 마사지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화장지 사용 시에 거칠고 불쾌한 감각 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작은 음식량, 일본 요리는 섬세함과 정교함, 그리고 관광객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일본 음식점의 음식량은 많은 방문객에게 놀라움과 때로는 혼란을 주곤 합니다. 라마르블리차 아이데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관광객이 일본 음식점에서는 식사와 함께 큰 컵이나 주전자에 담긴 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더 마시고 싶다면 오카와리를 요청해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음식을 작은 그릇과 접시에 담아내는 것을 선호하며 절임이나 소스조차도 개인별로 작은 접시에 따로 제공됩니다. 음식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각각의 양은 아주 적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보통 배불리 먹기보다 80% 정도 배가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오래 지속되는 포만감을 주면서 몸에 필요한 영양과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위에 무리가 가지 않아 소화를 돕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 더부룩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 이러한 습관은 노화를 늦추고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하며 장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 음식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음식 낭비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내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소량씩 나누어 제공해 손님이 다양한 음식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도 배고프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오카와리로 추가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비만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비만율이 겨우 4.3%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은 36.2%에 달합니다. 비만은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질병의 주요 원인인 만큼 일상적인 음식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며 수명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인들이 매우 천천히 음미하듯 식사하는 습관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씹는 것은 소화를 돕고 위와 장,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이며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조절하게 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비만율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람보다 토끼가 더 많은 섬. 일본에는 수많은 토끼를 가까이에서 만지고 안아볼 수 있어 유명해진 작은 섬 오쿠노시마가 있습니다. 토끼섬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최근 관광 명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섬에는 무려 1000마리에 달하는 토끼가 자유롭게 뛰놀며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오쿠노시마에 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섬은 일본의 세토 내해에 위치해 있지만 원래는 훨씬 어두운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쿠노시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화학무기 실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거의 보호 장비를 지급받지 못해 유독 가스에 노출되어 병에 걸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섬의 독가스 자료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섬에 토끼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설에 따르면 1971년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다가 몇 마리의 토끼를 풀어주었고 이후 토끼들이 번식하며 섬 전체로 퍼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섬 주민보다 토끼 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 작은 섬은 이제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귀엽고 친근한 야생 토끼들입니다. 섬에는 호텔과 작은 야영장, 골프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쿠노시마는 배로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배편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섬 둘레는 약 4km로 천천히 걸으면 1시간 정도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방문해보길 추천합니다.
혼자 먹는 것도 하나의 문화. 일본에는 오로지 혼자 식사하기 위해 설계된 식당 체인이 있습니다. 이치란이라는 체인은 최소한의 상호작용만으로 식사할 수 있는 방식을 대중화했습니다. 손님은 거의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고 주문하고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치란은 1960년 후쿠오카에서 설립되었으며 분리된 공간에서 식사하면 음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방식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치란이 혼자 식사한다고 해서 손님이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족이 없다, 친구가 없다는 식의 낙인이 강해졌습니다. 이치란 같은 식당은 이제 혼자 식사하며 눈앞에 라면 한 그릇에 집중하는 문화를 장려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혼자 식사하는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활용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좌석을 선택한 뒤 고객은 주문을 진행합니다. 면의 삶기 정도와 국물의 진한 정도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에피타이저로 소금과 함께 반숙 달걀을 가져다 준 뒤 메인 요리가 나올 때까지 칸막이 창문을 닫습니다. 부스 안에는 냅킨과 정수기가 준비되어 있어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손만 내밀어 라면을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손님과 직원 모두의 얼굴은 반드시 커튼에 가려져 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도 없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전히 익명입니다. 이러한 혼밥 방식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이치란은 현재 거의 60개에 가까운 매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 혼자 식사하는 문화는 라면뿐 아니라 다양한 음식으로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업무 문화. 일본은 오랫동안 높은 연봉과 좋은 복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나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본에서의 업무 환경은 강도 높은 업무와 상당한 정신적 압박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힘들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보수적인 직장 분위기 외에도 일본의 사무직은 매우 복잡하고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공식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직원들이 잦은 야근을 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거나 주말에도 추가 수당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야근을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는 개인 시간과 가족과의 시간을 크게 줄여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일본 회사의 철저한 연공 서열 구조는 엄격하게 유지됩니다. 상사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필수이며 직원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장 규정, 인사 방식, 이메일과 전화 사용까지 직장 내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매우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직장인들은 6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일하게 됩니다. 1961년경부터 일본에서의 직장 생활은 매우 힘들며 고된 환경을 견디며 회사에 충성하지 못하면 그 회사 내에서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국수를 후루룩 먹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국수를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으면 무례하거나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국수를 입으로 후루룩 들이켜 먹는 것이 정석입니다. 일본에서 국수를 후루룩 먹는 행위는 맛있게 먹고 있다는 표시이며 요리사에게도 음식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렇게 먹어야 국수의 풍미가 살아나고 뜨거운 면을 식히는 효과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에도 시대부터 일본인들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엄격한 식사 예절을 지켜왔으며 식사 중 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국수가 매우 흔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후루룩 소리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식사 예절을 지킬 필요가 있는 상황도 많지 않았습니다. 거리 음식 노점에서는 사람들이 서둘러 서서 먹는 경우가 많아
에도 거리에서 국수를 후루룩 먹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수를 후루룩 먹는 풍습은 거리의 국수 노점에서 비롯되어 점차 퍼져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일본 사람들이 라멘을 비롯한 다양한 면 요리를 즐기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는 불길한 숫자이다. 세계 각국에는 불운을 가져온다고 여겨 사용을 꺼리는 숫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니며 일본인들은 특히 4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 사는 죽음을 뜻하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해 매우 불길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일본의 많은 건물에는 4층이 없으며 대신 사메이 또는 세프와 같은 표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제품을 포장하거나 판매할 때도 4를 피하기 위해 보통 3개나 5개 단위로 묶어 판매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은 4라는 숫자를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며 선물을 4개로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화번호나 차량 번호판, 중요한 날짜를 선택할 때도 4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9월 4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4를 물리치고 행운과 평안을 기원하는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새에 대한 두려움은 테트라포비아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공포를 가진 사람들은 이 불길하다고 여겨지는 숫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이를 많이 사용하는 행정문화. 일본은 첨단 기술과 혁신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행정 절차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종이를 사용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디지털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여전히 종이 문서를 선호하며, 이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여러 불편을 초래합니다. 일본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종이를 소비하며 특히 각종 공식 등록 서류를 작성할 때 그 양이 두드러집니다. 시청이나 관공서에서의 각종 신청 절차뿐 아니라 은행 계좌 개설, 심지어 저렴한 인터넷을 신청할 때조차 종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이 문서에는 서명이나 도장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업무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아직 완전한 디지털 시대를 받아들이지 못한 셈입니다. 또한 행정 서류와 양식 대부분이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 일본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닌자 부족 현상. 닌자의 발상지로 알려진 일본의 한 도시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연간 최대 8만 5천 달러에 달하는 높은 연봉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혼슈 지방에 위치한 이가로 무술과 무기, 잠입기술 등 14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문서를 보관하며 닌자 문화로 유명한 곳입니다. 2023년 미에대학교는 이러한 상징적 역사 인물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기 위해 국제 닌자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도시 2번째 닌자 박물관도 건립 중입니다. 그러나 일본 전역에서는 닌자 공연자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지역 관광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영국판에 따르면 이가는 인구 약 10만 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매년 열리는 닌자 축제는 3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고난도의 공연 기술을 가진 닌자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젊은 층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쿄나 요코하마 같은 대도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가 지역의 닌자 문화를 관광 자원으로 강화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새로운 인재를 모집하며 파격적인 보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닌자에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가로 떠나보세요. 인구 대비 자판기 밀도가 세계 최고. 일본에는 매우 많은 수의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CNN은 2019년에 일본 전역에 550만 대가 넘는 자판기가 있으며, 이는 국민 23명당 한 대꼴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일본 땅을 밟는 순간 이 통계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실감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이 편리함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자판기가 엄청난 인기를 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 역시 편리함을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만큼 많은 자판기를 볼 수 없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구 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특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는 인구가 매우 밀집해 있어 상점이 들어설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자판기는 상점보다 훨씬 적은 공간만 차지하며 거의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좁은 골목, 기차역 락커 사이, 심지어 아파트 계단 아래에서도 자판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일본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인건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해외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판기는 판매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를 검게 태우는 유행, 강구로는 검은 얼굴을 의미하며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등장한 독특한 패션 트렌드입니다. 이 유행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짙게 태운 피부가 특징입니다. 강구로는 1990년대 초 일본에서 새로운 패션 스타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강구로 패션에서는 강하게 태운 피부에 금발, 주황색, 은회색 등으로 염색한 머리가 더해집니다. 눈은 검은 잉크로 크게 윤곽을 잡고 입술과 아이샤도는 흰색 컨실러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속눈썹, 펄 파우더, 반짝이는 플라스틱 구슬 장식을 더합니다. 의상은 짧은 치마나 사롱, 그리고 플랫 슈즈가 일반적입니다.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여러 개의 팔찌, 반지, 목걸이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이 강렬한 강구로 스타일은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기존 일본 사회에 대한 반발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소외감, 고립감, 그리고 산업사회에 낡은 규범이 주는 답답함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이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유를 표현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 더 열린 태도를 요구하는 움직임이라고 평가됩니다. 매년 약 1,500건의 지진, 일본은 4개의 지각판이 서로 맞닿아 끊임없이 마차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매년 약 1,500건의 지진이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이 느끼기조차 어려운 작은 규모입니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의 상당수는 태평양 연안의 태평양판이 다른 판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발생합니다. 여기에 일본에는 현재 100개가 넘는 활성 화산이 존재합니다. 화산이 분출할 경우 강한 지진이나 쓰나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쿄는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매우 흔합니다. 도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재난 대비 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학교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 재난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일본의 강한 지진 중 일부는 쓰나미를 유발해 해안 지역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쓰나미는 집과 기반 시설, 심지어 사람들까지 휩쓸어가며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통이 된 KFC. 일본에서는 인구의 70%가 나라의 고유 종교를 믿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공식적인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며 그중 하나의 전통은 꽤 놀라울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가까운 KFC를 찾아가 KFC 크리스마스 디너를 즐기는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첫 KFC 매장은 1970년 나고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1981년에는 매장이 324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크리스마스는 중요한 행사로 인식되고 있지만 1970년대 당시에는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문화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KFC는 매출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KFC 치킨을 먹는다는 내용의 홍보 캠페인을 펼쳤고 이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전통을 즐기기 위해 수시간씩 줄을 서고 몇 주 전부터 예약이 폭주하기도 합니다. 매년 약 360만 명의 일본인이 이 크리스마스 KFC 문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에 관한 20가지 흥미롭고 독특한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접 일본을 방문해 이런 문화들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가요? 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